안녕하세요. 방산농객입니다. 지난 1월 초에 방사청에서는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관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 단계에서는 국산화 지원을 하지 않았죠. 양산과 운영 유지 단계에서만 지원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 무기체계 국산 부품의 선제적 적용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기체계 개발 이전에도 부품 국산화 지원을 해서 국산품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무기체계 개발 이전에 부품이 먼저 국산화가 되면 부품을 장착해서 시험할 상위 체계가 없죠. 그래서 개발된 국산 부품은 상위 체계와의 적합성 시험을 생략하고 개발 시험 평가만 통과하면 잠정 군사용 적합으로 판정을 해주고 잠정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부품은 향후에 체계업체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체계개발 계약서에 반영한다고 하죠. 즉 체계개발 이전부터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고 완전한 성능 검증이 안 되어도 잠정 군사용 적합으로 판정하고 이걸 체계업체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해서 국산 부품 사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먼저 소요결정 이후부터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론상 소요결정이 되더라도 사업 추진 방법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무기체계가 국내 연구개발로 될지 해외에서 구매해 올지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돈 들여서 부품을 국산화했는데 나중에 이 무기체계가 국내 개발 대신 해외 구매로 결정되면 국산화한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사업 추진 방법이 국내 연구개발로 결정된 이후에야 부품 국산화를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사업 추진 방법이 결정되고 나면 대부분 1년 이내에 체계 개발에 착수합니다. 반면 부품 국산화는 과제를 공모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착수를 시작하면 못해도 1년이 넘게 걸리죠. 부품 국산화가 체계 개발 착수보다 늦어지게 됩니다. 그럼 잘해야 체계 개발 중간쯤에 부품 개발이 완료될 텐데 이때는 체계 업체가 이미 해외 부품을 가져와서 시제품을 열심히 만들고 있을 때입니다. 체계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에 필요한 재고를 충분히 확보했을 거고 이러면 국산품 적용 예외 사유가 됩니다. 즉 시기가 맞지 않아 국산 부품을 쓸 수가 없죠. 또한 성능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국산 부품이 개발 시험 평가만 통과하면 잠정 군사용 적합으로 판정하고 체계 개발간 의무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건데 여기서 개발 시험 평가는 부품 국산화 사업 자체에서 정한 설계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평가하는 거지 상위 체계와 결합돼서 운용성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성능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죠. 체계업체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검증된 부품을 가져다 써도 체계 통합이 쉽지가 않은데 성능 검증이 불완전한 국산 부품을 갖다 쓰라고 하면 개발 리스크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결함이 생기면 이게 체계 문제인지 국산 부품의 문제인지 책임 소재 따지기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체계업체 입장에서는 스펙이 맞지 않다는 핑계로 사용을 기피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적용 시기가 맞지 않고 성능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발 단계 부품 국산화는 활성화가 어렵죠.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바로 부품 국산화 사업을 체계 개발 업체가 주관하는 거죠. 그러면 부품 업체와 체계 업체가 같아져서 국산화 부품의 개발 스펙을 체계 개발 스펙에다가 미리 맞출 수가 있고 스펙이 달라질 걸 걱정할 필요도 없고 스펙이 떨어지거나 체계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체계 업체에서 알아서 책임지고 보완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계 업체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또는 중견 기업이 되겠죠. 국내에 이런 체계 업체는 몇 안 되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부품 국산화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했는데 이제는 부품마저 대기업이 개발한다는 말이냐 하실 텐데 그 말이 맞습니다. 핵심 부품 국산화와 같이 다른 부품 국산화 과제는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 개발 단계 부품 국산화 정식 명칭은 전략 부품 국산화인데 이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오픈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경쟁하면 당연히 대기업이 유리한데 이번 부품 국산화는 대기업을 끼지 않으면 아예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 역시 중소기업의 국산화는 한도가 100억인데 여긴 500억 원으로 지원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딱 봐도 개발 단계 부품 국산화는 대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 같이 보이죠. 물론 대기업이 한다고 해서 안 될 건 없지만 이렇게 부품 레벨까지 대기업이 독식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구성품 레벨 국산화는 핵심 기술 사업을 통해 대기업이 지금도 수주를 해가고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자생 여건이 안 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 체계 종합과 구성품에 이어 이제는 하위 부품까지 대기업이 참여한다면 중소업체는 할 게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실제 부품까지 개발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대기업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끼고 입찰에 참여해서 사업을 수주하고, 실제 개발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은 사업 관리나 하면서 성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자생력은 없어지고 대기업에 종속되어야만 일감을 배당받는 구조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중소기업이 육성될 리가 만무하죠. 민간 신기술을 시범 적용한다는 신속 시범 사업도 결국은 대기업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대 매출을 거두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락했는데, 이번 전략 부품 국산화 역시 대기업의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방사청이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의 대기업 지원 정책은 썩 바람직하지가 않네요. 최소한 부품 레벨은 중소기업이 주관하게 두고 대기업은 거기에 협력하게 만들어야지, 이번처럼 대기업이 주관되고 중소기업을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면 곤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